안녕하세요. 본교 교장입니다. 추운 날씨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 설명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기 전에는 가까이에 있는 대진여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1년 3개월간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학생 주도 주제 탐구 활동을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부 기재 방법이 바뀌어서 교과 세특 관리가 아주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공 적합성 내지는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는 그런 싱싱한 표현들을 교과 세특에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초청 수요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서 강연을 듣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태도를 참여하고, 이것도 나아가서는 학생부 진로나 자율활동에 기록합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과기대 나이덕 교수 같은 분도 모셔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세 번째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과 교과교실제 운영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다양화를 위한 학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2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만 하면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특별실을 포함한 모든 교실에, 전 교실입니다. 특별실을 포함한 모든 교실에 86인치 전자칠판을 설치를 하고요. 현재도 물론 컴퓨터실이 있지만 컴퓨터실을 2개를 더 확보를 합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신나는 AI 교실인데요. 여기는 노트북을 기본으로 하고요.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3D 프린터, 드론, 이런 첨단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교실이 될 겁니다. 교실 2칸을 털어가지고 신나는 AI 교실로 1억을 투입해서 이런 교실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실이라고 해서 여기는 크롬북을 기본으로 하고요. 방송용 카메라와 송출 장비, 전자칠판은 기본으로 있고요. 이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장면이나 학생들의 발표 장면이 실시간으로 교실이든지 인터넷이든지 바로 송출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꾸밉니다. 그 외에도 전학년 책걸상을 교체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수업에 최적화된 교실을 조성하고요. 그 양질의 수업을 한 후에 변별력 있는 평가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학교로 변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년 우리 3학년 담임들께서는 매주 수요일 날 2시간씩 그 학생들 진학 관련되는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개교 이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이어지는 본교 입학 설명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우리 대진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36년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198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는 성실, 경건, 신념 이 세 항목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3학년은 13학급에 347명이고 2학년은 13학급에 314명, 그 다음에 1학년은 한 학급이 줄어서 12학급에 264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아마도 내년에 2022학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한 260명, 70명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좀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보면.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제 교육과정을 좀 편성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이 보장이 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적성 또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과 연계된 그러한 교과를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는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이나 또 대입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대입제도를 반영을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요. 또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이런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충분히 마련해서 아주 투명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인데요. 수업 일수가 중학교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1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올해는 191일 수업 일수를 잡아놨고요. 아마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91일 이상의 수업 일수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기당 17주 이상을 또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1단위가 45분 수업을 하죠. 45분 수업을 17번을 하는 게 1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50분 수업으로 바뀌어서 50분 수업을 17번을 하는 게 1단위가 되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4단위를 배웁니다. 4단위는 일주일에 4번, 그것을 17번을 배우게 됩니다. 17주 동안. 그래서 68시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총 204단위의 교과를, 이수단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교과를 180단위를 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자동봉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지는 졸업할 때까지 24단위를 이수를 해야지만 그게 졸업 이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오늘 많은 그 과학중점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과학중점 학급이 또 운영이 됩니다. 과학중점 반은 수학과학 정보교과를 전 교과의 45% 이상을 해야 됩니다. 180단위에 45%, 약 한 87단위 정도를 아마 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여기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면 가장 이제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정시로 이 세 가지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은 대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죠.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급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좀 지적 호기심이 많다든가 또는 자기 주도적 그런 학습이 뛰어나다든가 그다음에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은 아마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학생 상이 있잖아요. 서울대면 서울대, 고대면 고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을 뽑겠습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맞춰서 진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점수를 갖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끝에 다 수능이라는 것들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능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만 좋다고 해서 대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도 좋아야지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예로서 고려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대학교들이. 그래서 내신만 좋다고 해서 대학교 가지 않고 수능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여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이게 4개의 영역이죠. 4개의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인 학생들만 받겠다는 겁니다. 저게 벗어나면 1차 전형에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2등급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평균이 2등급이 되니까 3개 영역이. 그러니까 2등급은 맞아야지만 일단은 1차 전형에 1단계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좀 더 강해요. 학생부 종합은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등급이 7이 냅니다. 7. 조금 더 강화가 됐죠. 그런데 그 밑에 의대를 보면 4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5이 냅니다. 하나라도 3등급이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물론 뭐 생활 기록부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수능이 이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 아마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교는 어떻게 이제 수능 준비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들입니다. 수능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 한국, 한문 이렇게 해서 6개의 영역인데 다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건 보면 됩니다. 국어만 보겠다면 국어만 볼 수도 있고 국영수를 보겠다면 국영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필수.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범위입니다. 그리고 수학만 예를 들어보면 수학은 공통교과가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학통, 미적, 기하 이 3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교과인데 수능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능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야지만 수능 성적이 좋아지죠. 수능하고 내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졸업생이 잘할까요? 재학생이 잘할까요? 아마도 졸업생이 잘하죠. 재수생, N수생들이 아마 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 수능 문제는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많이 시간을 들여서 푸는 학생들이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학교도 수능을 오랫동안 준비한 학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국영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능 교과이기 때문에 1학년 때 8시간 국어 8시간, 뭐 수학 8시간, 영어 8시간 그리고 2학년 때는 문학, 독서, 국어 영역이죠. 그래서 8시간, 수학은 8시간, 4시간, 12시간, 영어는 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배정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해놔야지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단위수를 다른 학교는 뭐 수학을 뭐 3단위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뭐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교들 지방까지 해보면 뭐 정시로 가는 그런 비율이 25%밖에 안 되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수능으로 가는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교에서도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예년부터 계속 준비해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수능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EBS 나오는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본다든가,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수능형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에 수능 문제 출제로 수능을 준비를 해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도전의식도 생기고, 또 그거를 맞추면 성취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수학 같으면은 29번, 30번 문제,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변별력도 좀 기르고, 학생들의 실력도 좀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형의 문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미리미리 수능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나 또 자기주도 학습에서 수능과 연계한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방과 후 수업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실이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또 올해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해서 아마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실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등등 해가지고 수능과 연계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학생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는 수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수능 성적도 올해도 아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대진고등학교는 8명이 서울대 1차 합격이 됐죠. 예. 정시에서도 그만큼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작년까지 진학 성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재적 학생 수가 501명이었는데 서울대 11명, 연고대 30명, 서울소재 130명 이런 식으로 진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죠. 387명. 올해 졸업생이죠. 작년 3학년 애들은 341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대 가는 서울대 합격자 수나 그 다음에 연고대 이런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진학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과연 우수한 학생들만 와서 중학교 때 상위 0.1% 학생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을 이제 서울대 간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 중학교 때 석사 배분율이 약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본교에 와서 또 열심히 학교 프로그램 잘 따르고 해가지고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석사 배분율이 10%면은 반에서 한 몇 등일까요? 한 3, 4등 하는 건가요? 그 정도 하는 거죠. 예, 또 남학생들은 또 여학생들한테 중학교 때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면 이런 내신이 1.5등급 이런 식으로 돼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스카이 서성학과에 충분히 다 가는 그런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대 서성하는 중학교 석사 배분율이 11%, 건동은 15% 정도, 그 다음에 인서울 있는 대학교들은 18%, 어떤 학생들은 30%도 연고대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등급이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학교 가면 힘들겠지, 대중 가면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그 교육청 지침과 또 편성 방향, 또 편성하는 과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단입니다. 여기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필수 이수단위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10단위, 한국사는 6단위,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해서 10단위, 과학은 12단위.
그 다음에 체육은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 16단위. 그래서 얘가 94단위입니다. 94단위를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 이제 86단위, 180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인데 86단위가 남았어요. 86단위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이수단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수학, 영어를 우리는 1, 2학년 때 많은 그 시수를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수능 교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교과는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지정을 해가지고 좀 많은 학생이 좀 듣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선택 과목입니다. 저희들 보시면 여기 이게 요까지 기초 탐구를 보시면 여기 한 13과목이 있어요. 그 13과목 중에서 5과목을 택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어는 뭐 고전 읽기, 수학, 뭐 기하, 인공지능 수학, 진로 영어 등등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떤 진로나 또는 하고 싶어하는 교과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맞춰가지고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2학년 때까지는 아무래도 수능 교과를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문화생지 중에서 뭘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수능 교과인 것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2년 동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좀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강제로 막 이렇게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3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중은 없는데, 과중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중은 수학과 과학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화생지 원이 다 있죠?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돼요, 과중은. 수학도 선택이 없고,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미적이나 학통이 선택 과목이지만, 과중학생들은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더 많은 이제 선택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마 24과목인가요? 제가 세어보면 24과목인가? 이렇게 많은 과목 수 중에서 8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제2외국어. 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가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화생지 2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학 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옵션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가중을 졸업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공부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학부모님과 학생들 잘 보면 여기 과목 유형에 일반과 진로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과 진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일반과 진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택은 뭐 일반으로 하던 진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을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거 진로가 2과목이면 1과목 더 선택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중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하고 과학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어,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어에서 화작을 선택을 했고 영어는 영어 2를 선택을 해서 과중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딱 요거랑 제2국을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다 보면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과학만 좋아해, 이런 과학만 쭉 공부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서울대학교가 교과 이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회 세 과목을 하든 세 과목, 그 다음에 과학을 세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라. 아니면 사회 두 과목, 과학 네 과목을 이수를 해라. 이게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수 기준을 못 맞추면 서울대 원서를 못 쓰죠.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면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를 저희가 이제 해놓은 것이고, 아마도 다른 학교들도 이런 이수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겠죠. 내가 어디 만약에 이공계에 신소재공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럼 신소재공학과는 필요한 교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를 이수를 해야 되겠죠. 뭐 미적을 배운다든가 또는 뭐 물리를 배운다든가 학을 배워야지만 그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교과 이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수를 한 학생들 대상으로만 이제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하고 한문 중에서 꼭 하나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켰는데, 자,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 과목 이수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과학 1로 아이들이, 과학 1은 이제 일반 선택이고, 과학 2는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과학 2가 좀 어려웠겠죠. 좀 심화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옵션을 살짝 이렇게 놓아놨어요. 2 과목을 배우고 와라. 과학적이면. 그래야지 대학교 가가지고 따라가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수 기준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을 4과목을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을 배우고 오세요. 그리고 과학은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뭐 이렇게 사회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1과목. 그런데 이것 중에서 수학 과학을 하든가 수학 사회를 하든가 아니면 과학사회 이렇게 2개 영역을 만족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수학을 끼고 과학, 수학을 끼고 사회 이렇게 2개의 교과 이상에서 충족을 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대학교가 이렇게 교과 이수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좀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산출하는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간단합니다. 같은 학년 안에 교과목이 같아요. 물리. 근데 단위수도 같아요. 2단위. 그러면은 그것을 신청한 학생들은 다 합해서 그 신청한 모든 학생 수를 다 합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반 따로 일반반 따로가 아니라 가중반은 문화생지 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를 예를 들면 가중반의 물리 그 전체와 그 다음에 일반반의 물리를 선택한 학생 수, 그 학생 수를 다 더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교과입니다. 그거는 각 교과의 기본적인 지식,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수능하고 연결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내신 산출의 기본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로만 평가를 했죠. 고등학교는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는 교과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들 대부분 국영수 또는 문화생지 또 사회 다 일반 선택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학생부 교과로 내가 대학교를 가겠다 그러면은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이 굉장히 좋으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생지 2가 진로 교과인데 문화생지 1도 어려운데 2까지 하자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래도 수업을 좀 참여를 하고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급을 내지 않아요. 대신에 성취도만 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A, B, C, D이지만 고등학교는 A, B, C예요, 그냥. 그래서 분포 비율만 나타내. A가 30%구나, B가 45%구나, C가 24.5%구나.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 적성 이런 거에 관련된 좀 어렵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돼 있어요. 또는 교과 간에 연계가 된다든가 또는 심화된 내용, 물화생지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가 되겠죠. 고전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보도록 그렇게 만든 교과목이 진로 선택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을 선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일반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이 좋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진로 선택 과목도 좋아야 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살짝 그 평가에 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참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장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능 준비를 계속 해온 학교입니다. 제가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급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서로 간에 많이 경쟁을 해요. 진짜로 지나가다가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그럼 걔는 또 조금 뭐 그래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실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풍경을 보면 경쟁과 도전의 그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또 면학 분위기도 좋고 또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되면 스스로 또 열심히 하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학교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그래도 이런 수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경력,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지만 수업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안에서 다양성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세트 이런 것들을 그 학생에 맞게끔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모든 교과 안에서 주제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고 또 수행평가도 하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런 진학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교는 아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학생들과 그런 친밀도, 유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과 소통하는 우수한 교사가 우리 학교는 많이 있고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아마 졸업할 때 한 20-30번 이상씩 아마 상담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우리 학교를 지원을 해 주시면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또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다 쓰셨죠? 지금 중학교에서 막 다 미리 받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는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예요. 만약 과중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과중에다가 대진고등학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단일학교군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정원의 20%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지망에 만약 대진고등학교를 쓰고 2지망에 다른 학교를 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일반학교군이에요. 그래서 일반학교니까 이제 북부학교군에서 오면 됩니다. 노원 도봉에 사는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0, 요거 40이니까 60이잖아요. 나머지 40은 1단계, 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버스 노선이나 또는 통학거리,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마지막으로 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쓰게 되면 약 한 90%는 우리 학교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오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선생님들이 성의성의껏 학생들 잘 가르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학생들도 오늘은 좀 많이 오셨네요. 혹시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무슨 향 같은 거 못 맡으셨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데 향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게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좀 편안한 따뜻한 느낌을 주게 만든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이라고 해요. 저희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조금 편안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오는 시간 전에는 이걸 뿌려놓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추운 날 어머님들이 여기서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긴장이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한다고 아까 그 향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뿌려놨는데 혹시 향을 맡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오면 이렇게 생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차 설명회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때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차 설명회 때 있었던 내용들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과학 중점 활동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학교에 오기 전에 미리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충분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이 결정이 되면 입학식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그 진로에 관련된 적성검사 4종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신입생이 되자마자 학생들과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을 하시죠. 그래서 1학년 전체 수업에 진로 전문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학생들과 함께 3년 내내 어떤 로드맵을 세워야 될지를 함께 의논을 하십니다. 글씨가 조금 깨져서 보이는데요. 대중고등학교가 동문 멘토링으로도 유명합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대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후배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후배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를 자주 찾습니다. 보통 대중고등학교의 전체 정원 중에서 3분의 2 정도의 인원은 졸업생들과 함께 멘토로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중에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나 진로 탐색 발표 대회 등등을 가지고 친구들과 자신들의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지난 5월에 있었던 멘토링 장면인데요. 그때만 해도 전면 등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은 등교를 하고 1학년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라서 교실에서는 이렇게 2학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학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는 여기 있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학생들과 줌으로 연결을 해서 1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후에도 2학기 진로 멘토링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과 학생들의 성장일 텐데요.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해부터 엑셀을 이용한 통계 분석까지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어떤 하나의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되어 본인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페인랩이라는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기 적성도 3D 모델링, 아두이노 코딩, 드론 수업 등등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거쳐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의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과후 아두이노 드론 수업의 모습이고요. 자, 이 장면은 뭘까요? 잘 뒤에서도 잘 보이실까요? 네, 여기 보면
학생들이 뭔가 각자 자기 책상에다가 놓고 심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때로는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함께 뭔가를 하기도 하고요. 몰두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그제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감하게 하루를 진로 체험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키트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과학 시간에 배운 상식, 그리고 미세먼지 국제적인 양상,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만들어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재미있어 하는지를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드림캐쳐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지금 학생들이 키트 조립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미세먼지 키트를 만드는 작업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을까요? 이 키트가 하나에 25,000원이라고 해요. 1, 2학년 전원 모두에게 모두가 다 함께 진행을 했었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남자아이들 손에서 뭔가 예쁜 공예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드림캐쳐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지프를 이용해서 지프를 가지고 충분히 물에 적당한 시간을 불린 다음에 학생들이 요걸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자신들의 어떤 꿈이나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드림캐쳐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뭐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는 공학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영상과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듣고 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 외에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전자칠판, 내년에는 모든 교실에 다 들어가는 전자칠판 사진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교보문고 향을 뿌려놓던 사서 선생님이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근사하게 하셔가지고 내년이 되면 바뀔 모습입니다. 각종 교과실의 모습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네모 반듯한 그 배열의 교실과는 상당히 다르게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자유롭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년 2월입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각각의 여러 시설에 관련된 투자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23억이라는 비용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이번 겨울방학까지 모든 시설이 다 새롭게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내년에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시설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학생들이 재밌지가 않으면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학중점 학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학중점 학급에 대한 이미지만 좀 놓고 보시자면 중간중간에 로보마스터 코딩, 생태학 논문 토론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등 여기 있는 교육과정 동아리만 총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앉아 계시는 학생들 여기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동아리가 보이시나요? 좀 아쉬울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게 본인들의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동아리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소재 연구, 인피니트 아두이노 동아리, 판옵티콘, 소프트웨어 연구, DNA 탐구, 낭만 닥터, 바이오 생명 메디컬 탐구, 코딩 아두이노, AI 강화 학습. 이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동아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동아리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그럼 본인들이 친구들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만든 동아리입니다만 안타깝게 이렇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율 동아리는 생활 기록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그래 잘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년 신입생들부터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자율 동아리도 학교 정규 동아리 안에 편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동아리 중에서 본인의 진로와는 약간,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접근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동아리를 학교 안에 공식적 동아리로 인정을 해서 생활 기록부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총 36개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동아리가 생길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 동아리들 외에 다들 그렇게 공부만 하나? 그렇지 않아요. 즐거울 수 있는 다른 동아리도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 동아리고요. 자, 로봇 코딩을 이용한 동아리입니다. 드론 저기 조그맣게 날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동아리 활동이 너무 많아서 뒤에 보여드릴 내용 때문에 좀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남학생이라면 당연히 좀 몸으로 많이 발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노는 내용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주 특이하게도 e스포츠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해서 작년이나 올해처럼 남학생들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처럼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즐길 거리가 필요한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슬러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대진에서 올해 아주 이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게임 대회 한번 하자. 그래서 단별 롤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은요, 이번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치러질 거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그 결승이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3주쯤 전의 아침 풍경인데요. 완전히 뜨기 전에 아침이거든요. 아침에 깨워서 학교 가려면 그거 가는 것도 그렇게 실랑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이 녀석들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자, 그리고 아까 처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 영상에서 학생들이 좀 뛰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카메라 한 장 앵글 안에 다 담지 못하는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오늘 다 설명을 드려도 부족할 판입니다. 자, 실내에서도 학생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키울까요? 자, 어쩌면 오늘 가장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과학 중점 학급에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학 중점 학급이니까 과학으로 거듭난 인재 양성,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 예술까지 융합형,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교육의 경험, 실시간 데이터 기반 수업, AI 데이터 기반 수업,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과학 중점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학생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머님들은 저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활동일까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급에 들어와서 얘네가 도대체 뭘 하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영상들이었습니다. 이게 각각의 활동들을 한 5초 내지 10초 정도로 쪼개어서 합쳐 놓은 거니까 사실은 과학중점학급에서 하는 활동의 내용들은 상당하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만 열심히 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 부분이 많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자, 인문에 대한 건 모든 과정을 교과 안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물론 교과 외의 시간에 하는 것들도 있겠죠. 자, 교과 연계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관련 사업, 그리고 전문가 초청 수요 특강 등등을 통해서 인문에도 소홀하지 않는, 과학만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지 않는 그런 밸런스 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의 장면이고요. 저자 초청 특강, 평설의 밤, 독서 토론 대회입니다. 수요 특강 장면이고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교과 외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과 안에 많은 내용을 끌어들여 온다라는 것이 지금 대진의 모습입니다. 작년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새로운 활동들이 자꾸 추가되는 것보다 기존의 활동을 제대로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인문이든 과학이든 모든 소양을 키워내게 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인데요. 3학년 고전 읽기 시간에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 달라지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렇게 이 중에서 가령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선택했을 경우인데요. 책을 읽고 난 후에 두 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하게 되어 선생님의 몸무게라는 걸 주식 종목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죠. 자, 이건 공정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왜 도덕인가라는 책에 관련된 활동이었고요. 빌트라는 건축학 책을 읽고 나서는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높이 탑쌓기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 안에 해보았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말들을 읽으셨나요? 선생님들이 한 수업에 두 분이 들어오시고 조금 더 애를 쓰니까 고3 수업이 사실은 문제를 풀고 많이 지쳐있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렇게 일어서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칠판을 이용한 영어 수업이고요. 자, 이건 온라인 수업입니다. 각종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의 내용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학생들의 화면과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단에 나와 있는 건 학생이거든요. 수학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온라인 수업에 이 앞에 잠깐 나왔었던 그 사람도 학생입니다. 자, 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대부분 학생들의 모습이죠. 일본어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요. 3D 모델링 수업입니다. 대진고등학교는 1학년 정규 과정 안에 3D 모델링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인데요. 대중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는 검도 수업을 합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검도복을 입고 이런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수도가가 좀 안 예쁘잖아요. 자,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몇 가지 기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서서 수도가를 바꾸어 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모두 별도로 나와 있는 활동들이 아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특별하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연출된 화면이 아니라 각 수업 시간마다의 쪽쪽의 화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은 것 뿐입니다. 아마 여기 노출되지 않은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수업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얼만큼 역량이 키워졌을까요?
박준서라는 3학년 학생은 마법 같은 기술, 광촉매로 때려잡는 미세먼지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홍선민 학생은 초미립자 지르코닌과 인공태양의 특성과 응용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인공태양을 만드는 목표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그 에너지는 인공태양의 여러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미립자는 말 그대로 직접 1만 분의 1ml 대우차는 입자여서 여기 보이시나요? 과학과 물리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자, 3학년 최지열 학생은 GPCR을 통한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건 과학과 생명과학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수업에 대한 심화 과정이 되는 거죠. 주형찬이라는 1학년 친구는 국어 수업을 듣고 한글 맞춤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아직 맞춤법이 제대로 정리된다고 하지 않고 자, 2학년 이상원 학생은 영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요. It is that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has decreased, but in fact, the number of unemployed in African population, such as the dispersed. 우리 우주에는 어렵던 공부를 조우상이라는 1학년 학생은 경광성 측정 관측, 이게 뭔가요? 92451 DRA의 측정 관측. 제가 제대로 따라 읽을 수도 없는 내용을 본인이 수업을 듣고 연구 주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페임랩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학교 바깥에서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수업 안에서, 각 교과목 안에서 배운 내용을 본인 스스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진이 지금 삼고 있는 모토는 학교 안에서, 수업 안에서 키워내자 이거든요. 이 페임랩의 영상을 보시면 혹시 그게 조금 입증이 되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진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하면 학생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까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도 잠깐 보여주셨던 진학 실적입니다. 자, 놀랍게 인원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원은 많이 줄었다고, 전체 인원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상위대학은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정시의 인원과 수시의 인원을 놓고 보면 매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를 잘 보낸다고 하는 건요, 학생들이 평소에 수시, 학교 내신 이걸 공부하면서 정시 준비가 함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수시로 잘 보낸다는 것은 학교 안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만 너무 치중한 학교, 정시에만 너무 치중한 학교, 그 어떤 게 내 아이한테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가려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래서 대중고등학교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데, 대학을 잘 보낸다며 어느 정도 수준인데 찾았더니 아주 앞쪽에 대중고등학교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없고요. 100위권 저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작게 보여요. 생각보다 안 괜찮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쪽에 나와 있는 학교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주로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특목고 위주의 학교들입니다. 전국 단위요. 서울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대중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야를 찾아봤더니 전국 일반고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자료 준비하기 전에 몇 년 전 자료는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순위를 매겨놓는 자료들이 최근 돼서 많이 없어졌어요. 학교 안에 상황들이 조금 너무 노출되는 게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전 신문 자료에서는 대중고등학교가 10위 언저리 정도다라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자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실,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올해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예요.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잘 나온 학생들이 얼마나 또 멋지게 성장을 했을까요? 이 내용은 대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후배들이 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고등학교 30회 졸업생이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본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오명균입니다. 곧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대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진고등학교에는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내신 따기 어렵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이 저에게 좋은 자극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모범생까지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매 학기마다 학년당 30명씩 장학금 수여를 하는데 손에 꼽히는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국가 활동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달 행사, 다양한 대회 등을 통해 탐구해보기도 하며 꿈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자유동아리를 창설하여 학교의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졸업생들의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섬세하게 대학 진학 상담을 해주십니다. 저 또한 따로 외부에서 진학 상담이나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지 않고 모두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학교 축제, 축구대회와 농구대회인 대진컵 등을 통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체육시설 못지않게 잘 되어 있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업 스트레스를 원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저에게 대진고등학교는 저를 성숙하게 성장시켜주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곳입니다.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진고등학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1차 설명회 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메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학생인데요. 자기가 졸업 이후에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 썼던 메일의 내용이에요. 잘 안 보이셔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사실은 5등급, 6등급 그렇게 못하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닥 공부 못했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 놀고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나도 걔네 따라 공부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했어. 이게 이 친구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10대 학생이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나는 대진고등학교 학생들 덕분에 함께 성장해서 지금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메일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 학생들도 정말 많은 소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후배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을지중학교, 한천중학교, 여러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해서 여러 얘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을지중을 졸업하고 대진고로 오게 된 배준영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무조건 암기 이런 식의 문제는 별로 없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신 시험들이 다 수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선택 필수 과목들이 전부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리투를 듣고 싶은데 막 애들이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개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막 패들렛을 이용해서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각자 적어보거나 클래스 카드 배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영어 공부에 좀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급 과학, 물리, 화학, 생명, 지학, 툴을 모두 배우는데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다 보니까 내신 부담은 적고 진로 진학에는 도움이 돼요. 만약 대중고를 들어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할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래도 의지는 갖고 있지만 지금 실력이 좀 안 된다 쳐도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대중고에 오는 건 참 좋은 선택 같아요. 내용을 너무 빨리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말이 조금 전달이 덜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괜찮아. 당연히 좋겠지. 그러나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진고등학교는 여러분의 스펙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대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본인이 이 1학년 정도를 지내보면서 느낀 점을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기다리시는 동안 잠깐 틀어드렸는데요. 과중반에 대해서 본인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던 궁금증 몇 개를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작년에 자기네들 뭐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답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기니까 혹시 이 내용 안에 핵심이 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여기 위에 있는 과중반 그것이 알고 싶다, 대진고 과중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치시면 이 학생들이 아주 재치 있게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아주 상세하게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자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학교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많았어요. 졸업생들도 각자 저마다 메일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내용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 이렇게 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의예과를 진학한 학생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합격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테두리를 좀 했는데 혹시 등급이 잘 보이시나요? 예, 교과가 2.67 등급이에요. 그리고 수능은 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적을 가지고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 대학을 들어왔지? 수시로 들어갔거든요. 혹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정시에 확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정시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수능 평균도 3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죠. 서울대가 더 놀랐습니다. 얘가 왜 우리 학교에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학생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책자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친구에 관련된 영상을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10분짜리 영상이라서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기에 대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냈기에 이성적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몇 장면만 놓고 보면 고등학교 때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니? 그랬더니 수학 에세이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1차를 지내고 2차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면접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깜깜하던 차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구나 라는 게 떠올랐대요. 고등학교 물리 2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라는 게 기억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칭찬을 했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너 그때 수업 참 잘 들었구나. 네가 수업을 잘 들어서 서울대를 올 수 있었구나 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리하기에 본인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결국은 자신을 빛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중고등학교가 아직도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만 와서 내가 가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또는 대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 기를 죽일까봐 라는 걱정은 안 하시나요? 제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재학생들의 많은 말들 중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구동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졸업생의 얘기 중에서 제가 왜 성장할 수 있었냐면 함께 공부해준 으쌰으쌰해준 친구들,
그래서 원래 잘하지 못했지만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도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그제 진로의 날 1학년 한 학생이 만든 드림캐쳐입니다. 지푸라기 물에 불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드림캐쳐가 인디언들 사이에서 좋은 꿈을 꾸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라면서요. 대진고등학교가 여러분의 드림캐쳐가 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